노후가 걱정되시나요? 이미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 안에 당신의 노후를 지킬 방법이 있습니다. 노인 시대는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노후를 위해 딱 30분만 투자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노후 코디네이터 남기훈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제껏 살아온 길, 그 선택들은 옳았던 걸까?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런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돈을 벌기 위해 오늘을 살아내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중반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르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이런 질문이 속삭이곤 합니다. 나는 누구였나?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은 살아있되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평생을 질문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타인에게, 세상에 끊임없이 물었죠.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좋은 삶인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결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오만하지 않으려는 철학자의 태도, 그 속에서 그는 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삶은 성찰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봅시다. 나는 나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많은 분들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내 인생은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불만이 있다면 왜 그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놓친 것은 없었는지,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는지, 이 질문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나 팁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성찰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영상은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자기 인생에 책임지는 법,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비추는 법,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 그리고 각 주제마다 실제 어르신들의 사연과 그에 대한 저의 피드백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 나는 내 삶에 책임지고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싶은 날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마음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책임을 밖으로 밀어낸 채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참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만 좀 잘했으면 내 인생 이렇진 않았어? 배우자만 날 좀 도와줬으면, 우리 집이 좀 더 여유 있었더라면, 이렇게 누군가 때문이라는 말 살아오며 몇 번이나 꺼내셨나요? 물론 여러분의 삶이 힘들었던 건 그분들 탓이 아닙니다. 정말로 많은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자기 책임을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이라는 차를 누가 운전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바뀌면, 자식이 철들면, 환경이 나아지면, 이런 말은 마치 핸들을 남의 손에 맡기고 그저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순간 내 삶은 남 탓이 아닌 내 선택의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책임진다는 건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하겠다. 는 주체적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에 가장 필요한 철학적 용기입니다. 아니, 현실이 이리도 고되고 복잡한데 어떻게 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현실을 다 바꿀 수는 없어도 내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남 탓을 멈추고 내 오늘 하루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철학의 깊이입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4시 된 이정남입니다. 그동안 제 인생을 돌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평생을 누구 탓만 하며 살아왔어요. 남편이 무심해서, 자식들이 내 마음 몰라줘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언제부턴가 제 삶이 힘들어진 이유를 전부 바깥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뭔가 허전하고 억울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남기훈 노후 코디네이터 방송에서 이런 말을 들었어요. 지금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말이 머리를 때리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인생인데 나는 왜 남의 결정과 남의 눈치 속에 살아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삶의 핸들을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마치 누가 데려가는 대로 휩쓸려가는 느낌. 속은 불만투성이인데 정작 한 번도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었죠. 아니요, 있었네요. 그날 이후 제가 한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하루에 딱 30분만 나답게 살아보자. 첫날엔 너무 어색했어요. 뭘 해야 하나, 뭘 하면 내가 주도한 하루가 될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읽다만 철학책 한 권을 꺼냈어요. 세상에 그 책을 다시 펼치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 이게 나였지.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조용히 글귀를 좋아했던 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30분 제 시간표에 이정남 시간이라고 써놓고 살고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 핑계도 없이 제 의지로 사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습관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내 인생의 처음으로 책임지는 연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 탓하지 않으려 해요. 모든 선택에 내가라는 주어를 붙이려고 합니다. 아직도 흔들리고 가끔은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서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딱 10분만 내가 선택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늦은 때는 없더라고요. 저처럼요. 정남님 말씀 하나하나에 얼마나 깊은 시간이 쌓여 있었는지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용기 있는 고백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수많은 분들의 마음에도 분명히 닿았을 겁니다. 나는 내 삶에 책임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 나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정직하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뒤로 밀어두는 법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직접 잡는 순간 비로소 마음속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남의 기준에 맞춰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오늘, 내가 책임지는 지금,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루 30분? 책을 읽든 공원을 걷든 가만히 나 자신과 눈을 맞추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존재의 품격을 회복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 남이 아닌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지금 이 순간부터 내딛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쓰라고 책 한 권의 빈 페이지를 내어주고 있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 주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나를 비추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을 혼자 바라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정말 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은 타인의 눈 안에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어떤 상처가 아직 덜 아물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건 그 말 자체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말을 받아들일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때때로 괴롭고 불편한 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야말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으로 첫째, 왜 저 사람에게만 화가 날까? 그 감정 속엔 내 안의 미해결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내 내면의 상처를 건드리는 손짓일 수 있습니다. 둘째, 저 사람의 태도가 얄밉다는 생각이 들 때 내 안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을 가능성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도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는 법. 관계는 타인을 이해하려는 동시에 내 경계도 분명히 지키는 연습의 장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도 성숙한 관계의 일부이며 거절이나 침묵도 나를 보호하는 정당한 표현입니다.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희라고 합니다. 올해 71살이에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냐고요? 사실은 며느리와의 관계예요. 처음엔 도통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조금 조언을 해도 금방 표정이 굳고 말수가 줄더라고요. 속으로는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하지? 하며 불편한 마음을 품었죠. 그러다 며칠 전 일이 계기가 됐어요. 며느리가 아이 이유식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했거든요. 순간 며느리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말씀이 조금 날카롭게 들려서 며느리가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도와주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제 말투는 지적하고 단정 짓는 어조였더라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은 후로 며칠 동안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용기 내어 며느리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말이 좀 세게 나왔지? 미안했어.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그랬더니 며느리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감사한데요. 때로는 저도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저도 며느리의 입장을 더 생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내 말투, 내 표현 방식을 조심하게 됐어요. 가끔은 그 사람이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무딘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정희 어르신의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신 그 변화의 순간 많은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들은 말을 돌아볼 때 비로소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표정, 침묵, 거리감은 사실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하니까요. 예민한 사람이라 판단하기 전에 혹시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는지, 너무 빠르게 단정했는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신 것, 그것 자체가 성장이자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먼저 사과하고 마음을 전한 용기, 그게 관계를 살리는 진짜 힘이에요.
어르신의 변화는 단지 말투 하나가 아니라 가족의 온도를 바꾸는 행동이었습니다. 관계는 늘 나부터. 이 문장을 오늘의 작은 깨달음으로 안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 따뜻한 변화는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녹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입니다. 그 질문이 떠오르는 지금이 진짜 인생의 시작입니다. 나이 들수록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다 살았지. 이 나이에 뭘 더해? 그런데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60세 이후에도 3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70세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80세에 그림을 시작하고 90세에 여전히 손주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은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남은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하루가 반복되면 삶은 무뎌집니다. 무뎌진 삶은 결국 자존감까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매일 10분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곳 산책하기, 한 달에 한 번 감사 편지 쓰기. 이런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사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삶을 전환시킵니다.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감동에서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삶은 꼭 위대한 목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미소 짓게 했는가? 내가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잘 돌보았는가? 그 작은 점검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기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상, 쓸쓸한 하루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나? 나를 웃게 하는 건 뭘까? 지금 이 순간 가장 감사한 건 뭘까? 이 질문들이 모이면 남은 삶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닌 품격 있는 삶의 확장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75살 이상철입니다. 젊을 땐 교직에 있었고 은퇴 후에는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 딸 다 장성해서 독립하고 나니까 이제는 둘이서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늦잠도 자고 아내랑 아침 먹고 TV 보고 동네 산책하고.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오늘 하루 뭘 한 거지? 하루가 너무 허무하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느낌은 없었어요. 예전엔 바쁘게 살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고 자부했는데 이젠 내가 뭐에 쓰이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날 이후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책 정리하고 어린이 도서 코너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도 하고요. 또 저녁엔 옛날 일기를 꺼내 읽으며 하루를 정리해 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잊고 있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마주하게 되더군요. 내가 해온 일들, 좋아했던 것들, 나다운 삶의 조각들 말이죠. 예전엔 남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게 쓸쓸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이라 말하게 됐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것. 그걸 이제야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상철 어르신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한동안 조용히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쓰임이 있을 때 존재의 이유를 느낍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쓰임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요.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나 스스로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상철 어르신께서는 의미를 찾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참 대단한 일입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뭘까? 를 묻고 그 물음에 작게라도 답을 만들어 가셨으니까요. 도서관 봉사, 아이들과의 책 읽기,
일기장을 펼치며 지난 삶을 되짚는 일. 이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행동이 아니라 존재의 흔적을 다시 새기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 남은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 이 표현에 진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삶은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미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작은 실천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상철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하루 한 장의 일기, 누군가를 위한 작은 손길,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 이것이 바로 남은 인생을 깊이 있게 채우는 방법이 아닐까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침묵의 지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나, 무심코 흘려보냈던 일상의 순간들이 사실은 삶의 깊이를 더하는 통찰이 될 수 있음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의 사연처럼 삶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나를 다독이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여는 일, 타인의 눈빛에서 나를 다시 보는 일, 그리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결심.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 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더 빛나게 하는 작은 응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시대 노후 코디네이터 남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he soft melodic acoustic melodic pressure. The music of the metal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usic birth, the metal cushion. The warm, gentle and inspiring instrumental track, the elderly way.